자, 자 1번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에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이것은 등기의 추정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그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은 인정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점유의 추정력과 구별되는 거죠. 민법 시간에 다루는 점유의 추정력은 자기에게 점유를 승계해준 그 전 점유자 그 사람에게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점유의 추정력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에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임차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등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그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미치는 거죠. 다만 소유권 보존 이외에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없어도 소유자이고 보존 등기 됐다고 해서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 보존 등기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자체는 권리 변동적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사람의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매수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사실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기가 뭐 이전을 받았다, 이런 것에는 이제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3번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멸실한 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3번은 틀렸죠. 그래서 무효 등기를 이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유용도 가능해요. 물론 중간에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은 무효 등기 유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축 건물, 그 표제부의 유용, 그 보존 등기의 유용,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은 서로 다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용이 불가능합니다. 4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간생략 등기는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3자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나 어차피 어떻게 되거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갑을 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이전되게 되는 거죠. 합의가 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래서 어차피 갑을병 하는 것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갔으면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을병, 어차피 병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3자 합의가 있던 없던 간에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단순히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중간생략 등기 그러면은요, 중간생략 등기는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자 합의가 있던 없던 간에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 실체관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 관할 위반이라 할지, 절차 위반했을 때 관할 위반, 등기사항 위반, 그 다음에 중복 보존 등기. 이 세 가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다 유효라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것이죠.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5번처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최종 매수인이 이제 중간자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제된 소유권이자 등기. 이것은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냥 단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전제를 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러니까 전 국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예외적으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반드시 이렇게 전제를 줍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무조건 무효라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었던 없던 간에 항상 무효입니다.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무효다라는 거죠. 자, 6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미 실행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그러니까 말소가 되긴 됐지만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랄지. 자,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과거에는 이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가 있었지만요, 요새는 이제 등기부 멸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요, 등기가 말소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법하게 말소된 걸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말소돼서 권리가 소멸되었구나라는 것을 일단 추정을 해주지만은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그 말소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됐다는 것이죠.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게. 그래서 적법하게 말소됐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말소됐으면 다 말소 등기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당연히 소멸한 것으로, 그러니까 추정이 되겠지만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말소된 등기는, 말소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자, 7번은 등기관이 실행한 등기가 그 등기소에 관할이 속하지 아니한 때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라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실체관계, 그러니까 부합하는 때에는 유효하다 그랬는데 이거 틀린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절차가 잘못됐을 때는 항상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조건 다 무효고요. 무효죠. 실체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효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는 관할 위반, 또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의 등기. 그리고 또 하나가 8번이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보존 등기죠. 자, 중복 보존 등기에 있어서도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 부합하더라도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하나는 무효가 되는데, 이때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 동일인인 경우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동일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요게 실체관계는 부합하겠죠. 의리 소유권 취득했지만, 그러나 동일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요 등기만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중복 보존 등기는. 그래서 동일인 명의면 후 등기가 항상 무효가 되는 거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경우 갑이 을에게 이전하라고 을이 병에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고 정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동일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 이 경우에도 사실 실체관계 부합하는 것은 요게 실체관계 부합하겠죠. 어차피 병이 을로부터 샀고 정이 병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관계 요것이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선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즉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은 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요 등기가 유효하고 요 등기가 또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죠. 요 등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은 후 등기, 요거 후 중복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는 부합하더라도, 여기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부합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예, 유효한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다시 요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 중복 보존 등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고 이 세 가지만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있다라는 거죠. 자, 9번은 이제 등기일자 총론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뭐 신청 또는 촉탁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었을 경우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이의신청.